네, 김영환입니다. 오늘 같이 한강의 이 노벨 문학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을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보는 견해가 두 견해가 있죠. 우파는 좌파책이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반문을 합니다. 좌파는 이 한강 책이 문학상을 받아서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보고 있죠. 특별히 우파 중에, 그리고 기독교 목회자들 중에 한강 저자의 책 중에 선정적인 부분, 이데올로기적인 부분, 이런 사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문학상의 축하를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강 저자의 작품과 사상을 염려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계의 큰 경사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판할 건 우리가 비판해야겠지만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좀 격려를 잠시라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박수를, 격려를 해줄 필요는 없을까요? 우선 상을 탔으니까 좌파든 우파든 어떠한 책 안에 문제가 있던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 큰 문제다, 이렇게 해서 정말 경계하고 격려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큰 상을 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 저자의 작품이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조금 더 알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해주지 못한다라는 그것도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한강의 이 문학 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우파가 볼 때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좌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이 작품을 볼 때 다 인정할 수는 없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정적인 부분, 채식주의자 책에 나오는 굉장히 선정적인 부분,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자녀 세대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것을 썼을 때 정말 우리 자녀 세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을까? 외설적인 것, 이런 부분을 우리 자녀들이 읽으라고 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어떠한 어느 정도의 19금 이라든가 적정 연령의 선을 잡아서 책을 읽게 한다 그러면 일단은 외설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조금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 어떠한 추잡한 모습까지,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까지 기술하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윤리와 도덕과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책은 쓰레기다, 이 책은 정말 안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한강이라는 저자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쓴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좌파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우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 이해하도록 책을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펼쳤을 때 그 펼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어떠한 글쓰기의 수준이 돼서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책 잘 썼네, 이렇게 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책이 다 우파적인 내용과 딱딱 맞아떨어지고 기독교적인 내용과 딱딱 맞아떨어져야만 우수한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인간 존재의 어두운 면, 고통, 이것을 탐구하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했을 때 그 문학적인 부분, 통찰, 그리고 어떤 인간의 상실, 절망, 그리고 조금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시대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폭력을 당할 수밖에
받고 또 외면당하는 그런 인물과 사건을 묘사한 것이 단지 다 외설적인 이미지, 외설적인 걸로 치부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인 사랑, 자비, 희망, 구원, 긍정적인, 희망적인 주제를 강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이 문제다. 우파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잠시 멈추고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에포케라 그래서 모든 나의 판단을 다 멈추고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보는 것을 제안했듯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객관적인 것으로 보도록 우리의 프레임을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다.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럼 좌파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우파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문제가 많아. 이건 와해 읽지도 말아야 돼. 이런 평가가 아니라 좌파적인 내용이 있다면 우파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인가? 어떠한 면을 좀 보완할 것인가? 이야기, 비평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과 상충될 때 어떤 부분이 상충되느냐?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해석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세계관을 열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세속적인 것은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터부시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것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은 조금 치하하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우려점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복잡성, 다양성, 그리고 어떤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교리, 기독교적인 사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안 좋은 면인데 타산지석으로 어떻게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어두운 면을 다뤘다면 그럼 인간의 어두운 면 가운데 반기독교적이야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면, 인간의 고통과 상실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어두우니까 나는 밝은 것을 좋아하니까 이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책을 읽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빨갱이 책이야, 이건 외설적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충실히 우리가 보면서 물론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절한 연령대에 적절하게 읽어주면 좋겠죠. 너무 어린 자녀에게 이것을 오픈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리 문학이라 할지라도 조금 연령대에 맞게 책을 읽게 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이 어떤 것인가 통찰력을 가지고 보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연령대에 맞게 책을 좀 정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이 한강의 작품 문학 노벨상을 탔는데요. 자, 치할 것은 우리가 치하고 비판할 것은 또 비판하면서 비판적 독서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